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제가 훈훈 농장에 내려오죠. 그래서 어제도 수요일에 퇴근하고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충남 금산에 훈훈 농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바로 이렇게 방송을 1시간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이 삼국지인데 그 삼국지에 지도 화면을 캡처를 해서 거기 위에다 제목을 썼거든요. 삼국지가 뭐 중국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테마주 또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보고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뭐 차트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그런데 너무 많아요, 정말. 뭐 대선주가 거의 100개 가까이 되죠. 그리고 대선주도 인맥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정책주로 나누기도 하고 거기다가 바이오도 강세고 전기차도 강세고 뭐 그다음에 미디어주도 강세고 그러니까 참 종목은 참 많은데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딱 주도주로 예전처럼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장세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오전 1시 57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뉴스, 증시 리뷰, 오늘의 데이 트레이닝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3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그 원어밍 강사 그 확진 그게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794명.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주일 연장이 됐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결국에는 집단 면역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형성이 되겠지만 다시 뭐 800명대, 900명대 이렇게 되면 참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니까 하여튼 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여파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여전히 강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12월 달에 물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손익절을 하고서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현 시간 한 0.4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장초보다는 상승률이 하락률이 좀 적어들어서 지금 거의 보합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한 0.50% 상승, 심천종합지수는 1.2% 상승, 그리고 항생 니케이 지수는 다소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다소 빠져서 이제 3,300원 내려갔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뭐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달성만이 좋은 거는 아니죠. 그만큼 업사이드가 줄어드는 것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달성은 현재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들도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엔디비아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오면은 아무래도 결국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도 좋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대만은 TSMC, 반도체 기업인 TSMC가 1위, 시총 1위면서 전체 산업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총 1위로 많은 산업군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는 2.43% 하락한 1.4443으로 안정적인 수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다소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소 하락한 1128원입니다. 대외적인 환경은 괜찮은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들어와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FOMC 회의는 뭐 7월 달을 앞두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금리 조기 인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다소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아쉽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댈 것은 하반기에 있는 뭐 연기금, 국민연금의 이제 리밸런싱 같은 것들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증시의 근본적인 뭐 이런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다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875억 원, 기관이 607억 원 정도 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어제는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비트코인은 한 4%, 이더리움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베이스도 좀 움직였고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나무 관련주는 여전히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뭐 이렇게 테마주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너무 재료가 많아요. 정말 뭐 대선주가 사실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전에 강했었던 이런 두나무주들이 뭐 이렇게 크래프톤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약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마주에 들어가는 수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는 여전히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은 언젠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주일 유예됐다는 소식이 아까 9시 뉴스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델타 변수,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어민 그 확진자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10시잖아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세모나 이런 것들도 다 10시에 마무리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어쨌든 그게 일주일 연장이 된다는 거고 현재 4인까지만 이제 사적 모임이 가능하죠. 그것도 일주일 연장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오늘부터 이게 풀리기로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 이런 바이오 관련된 주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주가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콘택트주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이런 흐름이 또 늦춰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참 문제인데 그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이 이제 어쨌든 누적 확진자 수 162명이 지금 현재 넘어진 상태죠.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델타 바이러스도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역학조사가 몇 명까지인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 뭐 내일 중으로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팩을 협력사를 추가 선정했다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것으로 이제 그 언급된 곳은 세종공업, 서현이화, 덕양산업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고 뭐 세종공업은 배기가스, 그 컨버터 뭐 이런 거, 서현사업은 차량 내장재 제작하는 곳들이고 덕양사업은 자동차의 내장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1, 2년 내에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시스템 공급력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2025년까지 어쨌든 전기차의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 그리고 기아도 총 11종에 그리고 58만 대를 생산할 목적으로 전기차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엔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전기차 쪽에. 거기다 이거는 사실 전기차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뭐 EGMP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기존의 가치주였던 이런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도 결국에 성장주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LG전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어쨌든 전장 사업, 전기차 사업은 하반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LG전자는 사실 한 2달, 3달 전부터 계속 LG는 너무 못 간다. 저도 뭐 물론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 너무 재료가 좋은데 MC 사업부 매각됐을 때부터 제가 사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이제 MC 사업부 매각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장 기업으로서 발돋움할 거고 가전도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이렇게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그 애플카 이슈 때 한번 급등한 이후로는 사실 꺾여서 여전히 이렇게 주식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고 있죠. 뭐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또 밀렸어요. 장초에는 그래서 한 3%까지 상승을 했다가 쭉 밀려서 1.5%.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이 또 7월 1일이 마그나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그나와의 그 전장 사업은 4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회가 되면은 오히려 더 추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2분기 영업 1조가 넘는다. 너무 좋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기사들이 너무 쏟아져도 안 올라요 주식이. 참 그게 참 답답해요. 뭐냐면 현대위아나 사실 이런 전장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달 사이에 30% 이상 올랐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적게 올랐다는 거고 어쨌든 휴대폰 사업 철수했다는 거 다들 아는 사실이죠. 계속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그 MC 사업부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활가전 뭐 TV 견인 TV가 실적을 굉장히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올레드 TV도 너무 잘 됐고 전장 사업부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1분기 적자폭을 7억 원까지 줄인 데 이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게 핵심이죠. 전장 사업부의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 출범하는데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 뭐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결국엔 실적이 잡히는 뭐 4분기가 되면 그때쯤에는 최소한 뭐 한 20% 가까이 올해 한 20% 이상 상승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LG그룹주가 다 좋죠. 오늘도 보면은 LG그룹주 전체가 다 빨간색이었고 한두 개 빼놓고는 전체가 다 섹터가 좋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과기부에서 5G 특화만 주파수 공급에 대한 방안을 발표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5G 기업도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섹터도 거의 지금 1년 내내 못 가고 있는데 거의 뭐 최저점이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조금은 뭐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이었고 어쨌든 5G 특화망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일정은 2021년 9월 말까지 정비를 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서 11월 말에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뭐 이렇게 부품 같은 것들 만드는 기업들이나 설비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일정 근처에서 뭐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한국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는 어저께 제가 그 정리해드렸던 네 가지 기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보통 대형주 한 두 개 정도 하고 데이 트레이닝 두 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프로 SK도 사실 장초에는 한 그래도 좀 더 올라갔었는데 좀 빠져서 좀 아쉽고,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찍어준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급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NC소프트와 SK 그리고 뭐 LG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3일 전에 했었는데 오늘 급등을 했죠. 3%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CNC는 제가 장중에도 뭐 그 쇼츠로 제가 항상 이 적중할 때마다 쇼츠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사실 6%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20%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수익 났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주식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데이로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은 만약이라도 들어가신다면 사실 눈으로만 공부해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쭉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MCNC 같은 경우 재료 소멸은 아니고 SM이 어제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였고, 뭐 네이버 카카오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죠. 지분 인수에 대한. 그래서 사실 지금 좀 빠졌지만 다소 또 횡보를 할 거예요. 조정 계속 겪다가 다시 상승할 거니까 뭐 어쨌든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PHC가 좀 아쉬운데 PHC도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장초에 이만큼 하락을 했었어요. 장초에 무려 7%까지 하락을 했다가 사실 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초에 만약에 이때 시초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장초에 한 2, 3분 정도 됐을 때 7% 빠졌을 때 매수를 했다면 한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고요. 이만큼 올라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제 오후에는 빠져서 사실 횡보를 거닐고 있어서 사실 저는 좀 내일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이 정도쯤에 매수를 했어요. 마이너스 한 6% 정도 빠졌을 때 한 1,5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막판에 좀 올라가서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외가에서 또 장난질을 쳤죠. 근데 이 내일을 좀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안 그래도 PHC에 대해서 좀 뒷부분에서도 내용을 좀 만들었는데 장초에는 사실 시외가가 28%에 시작했었어요. 28% 하다가 9시 직전에 2%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개미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그래서 참 이게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뭐 테마주들이 사실은 뭐 세력들이 갖고 노는 놀이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난이도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참 막판에도 그 막판 시외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는데 상한가를 셌었어요. 상한가 점상을 쳤었다가 그것도 좀 장난치다가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내일이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저도 어쨌든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서 물론 저는 현재는 6% 정도 수익이죠. 6% 수익이지만 지금 또 이렇게 마이너스 7% 만약에 시혜가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럼 당연히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내일 장초에 좀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도 장초에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조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제 방송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원래 데이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스윙, 뭐 대형주 스윙을 하거나 대형주 중장기. 그래서 사실 지금도
거의 뭐 수익 낸 것들은 다 대형주로 수익을 냈고 현재도 90% 정도는 포트폴리오가 다 대형주거든요.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전장 기업들,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최근에 제가 6월 1일부터 좀 데이 트레이닝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공부하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래서 뭐 정말 어차피 이런 데이 트레이닝도 주식 시장의 하나의 큰 부분이고 조정장에서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차트라든지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어렵고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매매를 하거든요. 많이 할 때는 매번 4번까지도 매매를 하는데 어쨌든 많이는 벌었어요.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이번 달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처럼 그렇게 이제 물린다는 거죠. 그런 거에 물려서 만약에 한 300만 원 마이너스 나면은 참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플러스긴 하지만 할 때는 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뭐 저도 데이 트레이닝이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그래도 잘 하는 편이지만 이제 대응이 사실은 저도 쉽지 않다는 거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 게.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요새 카카오 너무 잘 되고 현대위아 너무 잘 되고 그냥 대형주에 사실은 목돈 넣어두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상위 기업들 좀 보면은 상한가 기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뭐 JMI, 덕스앤하우진 사실 다 이제 진원생명과학 빼놓고는 잘 모르는 기업들인데 GM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옆에 재료를 써놨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계약 때문에 올랐고 덕신하우즈는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유비 벨록스는 이제 BC 카드와의 계약, 그다음 진원생명과학은 뭐 코로나 관련된 주고 PJ전자도 헬스케어 기업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코로나 쪽이고 올리페스도 코로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봐도 상위 10개 중에서 3개가 더 이제 바이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가 강하다는 거고, 다음 아가방펑펀이라는 이런 것들은 정책주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선 정책에서도 이런 아이에 관한 내용들도 육아에 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이제 산하 제한을 3명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수혜주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 여전히 뭐 대선주가 많죠. 그 이재명 씨 관련된 파라텍이라든지, 그다음 뭐 백상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여파로 이제 올랐고 비상교육 어저께 이제 교육주가 좀 많이 올랐죠. 김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정책주로 이것도 대선주의 정책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뭐 유아 그다음에 중국 정도로 분류. 그다음 대여는 의류, 감성코퍼레이션도 의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재죠. 결국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올라갈 만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소비재는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오른 이렇게 순환매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들 말고 이렇게 덜 오른 것들을 좀 선점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EID, 그다음 네이처셀 다 이렇게 코로나 그리고 자연과환경은 뭐 도시재생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종목은 일단 한창산업, 뭐 제노포커스, 이니텍, 범양건영, 한국종합기술 사실 다 생소한 기업들인데 재료들을 보면 한창산업은 최재형 씨 관련주죠. 대선 야권의 대선 거의 2위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쨌든 최재형 씨 관련주는 저도 이제 소개했었던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루온이라든지 하여튼 한 5개 정도 그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대선주가 정말 너무 많아요. 이재명 씨 관련주는 거의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가 참 답답한 노릇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제 저도 보통 이제 저는 상따 종목 하나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흐름 좀 좋은 거 하나 고르고 하는데 어쨌든 상따 종목도 이것들 다 보면은 흐름 자체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재무제표도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재무제표는 볼 것도 없이 너무 안 좋고 다들 그러다가 이제 재료가 좀 강력한 것들 뭐 강세 재료인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어쨌든 보면은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니텍 얘기를 좀 뒷부분에 드리려고 하고요. 이니텍은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 범양건설도 이재명 씨 관련주, 한국종합기술도 이재명 씨 관련주인데 어쨌든 현재는 이재명 씨 관련주가 좀 강한 편이에요. 강한 편이고 윤석열 씨 관련주는 뭐 새로 신규 종목들만 좀 강하고 기존에 있었던 건 오늘은 사실은 다 많이 떨어졌어요. 한 7%, 8% 정도 하락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대선주들은 결국에는 뭐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되는 것, 또 그다음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등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순환매로 돌죠. 그러니까 사실 레이스가 아직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물렸다고 해서 뭐 단지 이렇게 손절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차례가 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뭐 또 새로운 이런 주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주식들이 사실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어저께 이게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좀 정리한 건데 KTX 중공업이 어저께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따 종목들 중에서 사실은 그 다음날까지 잘 가는 종목은 뭐 한 5종목 중에 한 종목 될까 말까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따 종목이라고 해서 막 따라간다고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힘이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은 장초부터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뭐 카스나 사실 여기 있는 TBC 글로벌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다 강했던 것들이죠. 대선 그 테마주였고, 근데도 다 이렇게 오늘은 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항상 테마주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눈으로만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그때 커피값 정도 하는 게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데이 트레이닝 종목으로 할 만한 것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만 해도 2차 전지가 강했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강했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상승 종목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대형주, 그다음에 정상적인 장에서는 테마주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테마주의 종류는 많을지 언정 수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3%씩 오르는데 거기다 목돈을 리스크 없이 넣지 누가 테마주에 위험하게 막 그렇게 넣겠어요. 테마주는 폭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5월, 6월만 해도 테마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정장에서 일종의 약간 상승장, 그리고 또 코스피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현재 점점 어렵다는 거고,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봐서 하락이 있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도 버려야지, 그거를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한 2종목 정도 올리는 거는 이제 공부용으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지, 이거를 막 내가 오늘 꼭 뭘 해야겠다. 저도 일주일에 한 3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는 종목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니텍과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제가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때 급등을 했었죠. 급등해서 뭐 수익 실현한 분들은 10% 이상 한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료가 좋잖아요. 재료가 뭐 LNA 그 재료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뭐 한 3일 조정 받고서 오늘 이제 또 22%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니텍 먼저 일단 살펴보면은, 이니텍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식 관련된 주고, 경기도에 이제 공공배달 육성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정책주 성격도 좀 있어요. 인맥주보다는. 그래서 사실 저는 정책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아까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는 좀 인맥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왕이면 재료는 정책주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거 아니어도 뭐 CBDC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어쨌든 보안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전자화폐, 이런 CBDC 관련해서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승한 이유는 이니텍이 배달 특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정책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을 했다는 거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재무제표도 살짝 보면은 재무제표는 뭐 사실은 뭐 좋지는 않아요. 테마주들이 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매출액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은 장점이고, 유보율도 사실은 상당히 뭐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뭐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는 좀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도 보면은 뭐 좀 아쉽긴 한데, 이게 5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 공시를 한 건데 소폭 마이너스죠. 소폭 마이너스고, 그다음 뭐 적자 전환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는 사실 좋지 않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낫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실적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물리더라도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는 알아야지 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오늘의 추세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침에 바로 이제 끌어올려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거래량도 최근에 없다가 이제 터졌었다는 것, 이런 것들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일정량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좀 최근에 좀 들어와 줬고, 프로그램 매매도 일정 부분 시작이 됐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좀 잔고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한 3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오늘도 장중한 때는 한 24%까지 올라가서 혹시 상한가도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못 갔고,
19%로 마무리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젊은 부자들에서도 몇 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직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익절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사실 터졌다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저는 가져왔고, 시총 큰 기업이죠. 외국인 소진율도 큰 편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5만 원대가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만 뚫을 수 있으면은 더 상승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금 매물대가 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60만 주 정도 들어온 게 사실 장점이죠. 오늘 기관 수급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직은 재료가 한 100만 주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일도 상승 여력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장초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또 들어가시면은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보유할 기업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PHC 얘기를 좀 드리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6%대 들어가서 현재 이제 수익은 내고는 있는데, 뭐 현재 수익 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뭐 내일 시외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내일 시외가에서도 좀 장난을 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7%지만 내일 시외가에서는 또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 그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예전에 이미 또 공지가 된 거예요. 이 기사도 4월달 공사고, 근데 그게 이제 7월 2일에 상장 예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7월 1일에 또 매도를,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안 받을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또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오늘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공시가 되는 바람에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서 투자를 했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를 보고서 당연히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세력이 일정 부분 딱 의도를 하고서 개미 털기를 하려고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주식은 사실은 뭐 예측이 참 어렵죠. 물론 뭐 저도 나름대로는 제가 분석한 걸 토대로 조언은 드리고는 있지만, 그만큼 내일이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장초에 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완전히 급락 하한가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테마주는 정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 결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공시가 오늘자로 공시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재료는 이거였죠. 재료는 이거였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작년 계약분이에요. 작년 계약분을 사실 이렇게 그 공급체약 개결 작년 건데 이거를 정정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중화학, 항체 진단 및 뭐 항우 키트 이걸로 변경한 건데, 사실 뭐 계약 금액도 큰 차이가 없고, 그래서 사실 뭐 매출도 이미 다 잡혔던 거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내세워서 상한가를 지금 2연상 상한가를 갖고 오늘은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아니 투자 주의죠. 투자 주의로 내일 좀 지정이 되게 됐어요. 지금 날짜를 보면은 지금 1,500원보다 6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2,4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어저께 기준으로 또 2,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뭐 근데 사실 투자 주의 정도는 사실 큰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황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시간의 당일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2,790원까지 올라갔다가 완전 급락을 했죠. 그래서 반대로 하한가 근처까지 10%,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는 10% 플러스 10% 마이너스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거래량은 한 700만 주 정도, 770만 주 정도 털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내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제표는 뭐 사실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 그나마 전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좋긴 했는데 분기 보면 또 사실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유보율이 너무 낮아요. 유보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나중에 좀 현금 유동성이 좀 적은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내일 아침에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뭐 데이트레이닝으로 많이 벌었지만 반대로 이렇게 또 물려버리면 또 큰 돈을 잃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좀 씁쓸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눈으로만 공부하셔도 참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장초에 그 한 10분 정도만 그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세력들이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떨어뜨리는지를 보셔도 조금 연습이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기업들, 뭐 대형주 중심으로 앞으로도 방송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관점을 좀 정리해보면요. 여전히 대형주 기술주가 강세로 보여지고 현 시간에도 나스닥을 잠깐 안 봤네요. 나스닥 잠깐 볼게요. 어저께 쿠팡이 사실 좀 좋았었어요. 쿠팡이 10%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소비재주들이 또 이게 보합이고요. 다우존스, 월마트는 또 괜찮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주도 괜찮다. 왜냐면 다우존스가 좀 상승세기 때문에 꽤 괜찮고 오히려 소비재 나이키가 최근에 좋았었는데 좀 빠지고 월마트 괜찮고 그래서 그냥 보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특별히 튀는 종목은 없어서 원자재 정도도 이제 보합 정도로 1%대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런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마이너스 팡주도 이제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도 오늘은 보합. 그다음에 AMD가 그나마 4%인데 이제 전체 섹터가 다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체 그리고 이제 소부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도 하이닉스가 상승이 좀 컸었죠. 전기차 섹터도 보면은 일단은 포드나 이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보합세고 전기차 스타트업도 오늘 정도면은 이 정도 상승률이면 그냥 보합 정도 약한 상승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쪽 섹터가 좀 올라갈 때는 7, 8%씩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면은 니오 정도만 좀 상승세가 강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상승하는 것 섹터는 없네요. 섹터는 없고 성장주들도 태양주들도 최근에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정 정도고 진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로블록스, 유니티 이런 메타버스 기업도 이제 보통입니다. 좀 다소 조정이고요. 여행 레저 쪽은 그나마 이쪽이 조금 세네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일주일 또 사회적 거리도 연장되긴 했지만 결국엔 집단 여행은 지금 보내기로 한 거잖아요. 백신 여건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조금 기억이 남는 섹터는 여행 레저 쪽이 그나마 좀 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좀 겪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좀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되고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소비재 그리고 이제 이 여행 관련주 주들이 다시 이제 상승할 시기가 좀씩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대형주 기술주 강세기 때문에 그만큼 테마주인 대선주, 정책주, 바이오주가 수급이 분산되어서 힘이 약하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마주가 쉬울 때는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는데 오늘처럼 막 폭락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흐름도 참 복잡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장초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한번 뺀 다음에 올리기도 하고 그만큼 패턴도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7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LG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 좋은 곳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효성 TNC가 또 많이 올랐죠. 효성 TNC가 이번 분기도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또 급등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게 실적 개선되는 대형주들을 분할 매수하는 게 사실은 테마주 소액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제 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30분 정도 했네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지금 7월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네,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